미국 대법원의 낙태 관련 판례 변화를 주요 판례 중심으로 연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데 웨이드 판결은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헌법적으로 보호한다고 선언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낙태의 선택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임신 초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중기에는 주 정부가 규제할 수 있으며 임신 후기에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이유로 낙태를 제한할 수 있다는 3분기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계획연맹대 KC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로데 웨이드의 핵심 원칙을 다시 확인했지만 낙태 규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더 이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부담이라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 정부는 여성의 낙태 선택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부담이란 여성에게 상당하고 실제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대신에 주 정부는 낙태 전 상담, 24시간 대기기간,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와 같은 규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곤잘레스 대 카하트 판례에서는 부분 출산 낙태 금지법이 헌법에 맞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정 낙태 방법을 금지했는데 부분 출산 낙태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의학적으로 후기 유도 낙태 또는 후기 유도 출생 낙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태아가 거의 완전히 출산된 상태에서 낙태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부분 출산 낙태 금지법은 이를 수행하는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이 방법이 산모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5대4로 이 법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폴 워먼스 헬스 대 헬러스텟 판례에서는 텍사스주의 낙태 클리닉 규제를 무효화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제가 여성의 낙태 접근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제는 낙태 제공자가 병원 입원 특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낙태 클리닉이 수술센터와 동일한 시설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했습니다. 준 메디컬 서비스 회사 대 루소의 판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루이지애나 주의 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홀 워먼 헬스 대 헬러스텟과 유사한 규제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덥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로데 웨이드와 가족계획연맹대 KC를 뒤집고 낙태권을 연방 헌법이 아닌 주 정부의 권한으로 돌려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낙태에 관한 법적 환경은 로데 웨이드 판례 이후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초기에는 낙태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호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가 강화되고 최근에는 주 정부가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낙태에 관한 법적 환경의 변화를 판례를 중심으로 연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